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예병군입니다. 또 왜 왔느냐, 여러분들이 항상 그걸 궁금해 하시잖아요. 지금 시장이 죽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주가도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황이 살아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왜 파악하느냐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중장기 집중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업황에 대한 분석, 그리고 확신, 이 확신은 끊임없는 확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계속 확인, 또 확인했을 때 확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살아있는 업황, 앞으로 살 수밖에 없는 업황. 어제 이제 우리가 UAM 살펴봤고, 오늘 살펴볼 거는 이 초고령 사회,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갔어요. 이미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초고령 사회에 정말 살아남을 섹터가 뭐냐? 결국은 제약바이오예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베이비 부머고, 부머 세대고, 일본은 단카이 세대입니다. 이걸 전후 세대로 가는데 이들이 경제 성장의 주역이 있어요. 이들이 이제 은퇴 세대로 들어갔어. 이들의 꿈은 뭘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의 60%를 소유하고 있는 이 베이비 부머 세대,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활동에 가장 큰 중추적 역할을 했던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 세대로 들어갔다. 그들의 꿈은 뭘까? 뭐가 있겠어요? 이거밖에 없지. 무병장수,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거. 그죠? 그들 꿈은 이거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외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자식 잘 되는 거, 그것도 하나의 꿈이죠. 손자들 다 잘 되는 거, 그것도 꿈이죠. 그렇지만 가장 큰 꿈은 무병장수입니다. 무병장수, 이 초고령 사회로 갈 수 있는 크나큰 지대한 공헌을 한 섹터도 제약바이오. 이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들이 최근에 궁금해했던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원 컴포텍 얘기예요. 이원 컴포텍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이원 컴포텍의 자회사, 이 자회사가 미국 상장을 한다. 미국 시장에. 그죠? 하나 이뮤노테라피틱스, 이게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이원 컴포텍 이전에 이걸 알아야 돼요. 이분을 알아야 됩니다. 스캇 월드만 교수. 이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표적항암제, 이걸 연구해 오셨던 분이에요. 스캇 월드만과 그의 팀 동료들 있겠죠. 이걸 연구해 오셨던 분들이 국내 상장사하고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알파홀딩스 하는 회사하고 하려고 했죠. 이게 제대로 안 됐어요. 이게 뜻대로 계속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알파홀딩스하고 안 되고 난 다음에 했던 데가 어디냐? 필룩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스캇 월드만 교수가 이 필룩스의 지분을 인수하기 시작하면서 필룩스 주가가 10배 가까이 갔죠. 근데 그것조차 또 제대로 안 됐어요. 이 스캇 월드만 교수에 대한 신임, 국내의 신임이 다 떨어진 겁니다. 국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스캇 월드만 교수의 회사가 있어요. 리미나투스라는 회사인데, 이 리미나투스 회사의 지분을 필룩스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원 컴포텍의 자회사, 이게 지금 상장이 되면 어마어마한 지분법 이익이 생긴다 이러면서 최근에 KH 필룩스가 이 리미나투스 상장에 대한 기대치를 엄청 품고 있죠, 사실은. 근데 주가가 이것도 안 움직이고 이것도 안 움직인 건 첫 번째, 스캇 월드만 교수에 대한 국내 신뢰가 굉장히 무너진 거예요. 왜? 또 장난질 하냐? 이거지. 그렇지만 자, 지금부터 하시는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미국에 세워진 법인 이원 컴포텍의 자회사입니다. 하나 이뮤노테라피틱스. 자, 이 하나 이뮤노테라피틱스는 주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원 컴포텍, 그리고 이원 컴포텍이 또 주인으로 있는 이노베이션 바이오라는 회사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 이뮤노테라피틱스의 20% 지분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디냐? P사. 이게 어디냐? 화이자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화이자 맞습니다. 그 유명한 화이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상장이 되는데 미국에 지금 상장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상장만 돼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 이 회사의 아까 제 구성 요소가 자, 이원 컴포텍, 이노베이션 바이오, 그 다음에 화이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파이프라인이 뭐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안티 CD47. 자, 요게 이노베이션 바이오의 파이프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IL7. 요게 화이자의 파이프라인입니다.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하나 이뮤노테라피틱스가 미국의 스펙 상장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는 이제 제껴두고 화이자 거니까 제껴두고, 그러면 이노베이션 바이오의 안티 CD47이 뭐냐, 이걸 한번 깊이 있게 좀 살펴봅시다. 자, 왜 지금 미래의 사회에서 표적항암제를 선호할까요? 결과적으로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흔히 암세포, 캔서 셀이라고 하는, 자, 이 암세포도 항암제를 복용하면 이 암세포도 죽이지만 몸에 좋은 세포, 즉 우리가 죽이지 말아야 할 세포도 죽이니까 항암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막 몸이 말라가고 머리가 빠지고 갑자기 다른 부작용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 표적 항암제. 자, 그러면 우리가 표적 항암제가 되려 그러면, 자, 봐보세요. 자, 이렇게 캔서셀, 그럼 CC가 있다고 칩시다. 이게 암세포. 이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잡아먹어야지 하는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일명 이걸 뭐 대식세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거를 이제 표적항암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암세포만 딱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죠? 그런데, 자, 여기에서 요렇게, 자, 요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면 여기 이제 서로 교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지금 이게 신호조절 단백질이라고 해서 SIRPA. 자, 이 신호조절 단백질이에요. 여기서 단백질이 딱 나오죠. 근데 요 단백질이 딱 나와서 암세포 표면에 있는 CD47, 요 CD47이 SIRPA하고 딱 결합을 하면 여기다가 무슨 신호를 보냈냐? Don't eat me. 저 먹지 마세요. 이렇게 신호를 보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대식세포가 이걸 못 잡아먹는 거야. 먹지 마세요 하는데 신호를 보내니까. 이 SIRPA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호 조절 단백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CD47이 요거하고 이제 결합을 해서 못 먹게 자꾸 하니까, 자, 항 CD47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티 CD47이 여기서 이노베이션 바이오의 파이프라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암세포만 잘 먹을 수 있도록. 근데 이 이노베이션 바이오의 안티 CD47은 또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게 적혈구하고 혈소판하고 결합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적혈구하고 혈소판하고 결합하지 않는 안티 CD47, 즉 이 물질은 세계에서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가 바로 이노베이션 바이오가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적혈구하고 혈소판하고 결합하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요? 결합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뭐가 부작용이 생기느냐? 혈액암. 왜? 이걸 잡으면 못 분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막 좋은 것까지 다 잡아먹는 걸 뭐라 그래요?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막 적혈구, 혈소판 이런 거 막 잡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세포까지 막 잡아먹는 거잖아. 이런 걸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혈액암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빈혈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이율도 높아지는 거죠. 왜? 막아줘야 되잖아. 얘들이 좋은 세포들이, 즉 암세포가 번지는 걸 막아줘야 되는데 얘들이 막 잡아먹어. 이 결합돼 갖고 막 잡아먹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이도 쉽게 되겠죠. 좋은 세포까지 잡아먹으니. 그죠?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되시죠?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보면, 지금 왜 이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미국에 지금 상장하는 게 중요한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 산업이 미래에 갈수록 고도화되고는 있지만 이 제약바이오의 영역은 앞으로 더욱더 인간 수명의 연장, 그리고 무병장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더욱더 발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산업이 고도화 발전되고 기계가 고도화로 발전되고 지금 막 하늘에 공중에 뭐가 떠다니는 세상이 와도 결국은 질병에 약한 것이 사람입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수많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코로나 그 하나 때문만 해도 벌써 화이자는 어마어마한 이득을 챙겼죠.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가, 물론 이원 컴포텍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이원 컴포텍의 자회사인 이노베이션 바이오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회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가 세계에서 우뚝 서는, 즉 화이자를 능가하는 그런 다국적 제약사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장산업 제약바이오 살펴봤습니다. 오늘